노인이 되면 다 있는 줄 알지. 근데 아니야. 노인이 되면 더 또렷해져. 누가 나를 밀쳤는지, 누가 등을 돌렸는지, 누가 등을 밟고 지나갔는지 그 감정들은 몸속 어디 깊숙이 남아서 잊은 줄 알았던 순간에도 나를 찌르더라.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갑자기 나타난 딸에게 평생 일구어 모든 재산을 빼앗긴 어느 한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편안히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나는 올해 74, 혼자 산 지도 15년이 넘었지. 남편은 위암으로 떠났고 아들놈은 남편 장례식 날 짐 싸들고 나갔어. 조문객들 빠져나가고 향냄새도 가시지 않은 그 밤에 말 안 했지만 눈치로는 알고 있었지. 며느리 그 아이는 내 존재 자체가 불편했거든. 밥상 차려도 숟가락 안 들어. 말 붙이면 핸드폰만 만지고 나랑 단둘이 있으면 꼭 자리를 피해. 결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엄마라는 말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어. 젓가락 소리, 라디오 작은 소리.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라디오 먼저 켜. 무슨 말이라도 들려야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반찬, 뭐 김치 하나에 계란말이 정도면 충분해. 씹는 것도 귀찮을 땐 그냥 바나나 하나로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하지만 웃긴 건 그렇게 멍하니 보내는 하루가 또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야. 어쩌다 외출이라도 하게 되면 나도 놀라. 아직 다리가 움직이네? 아직 숨은 쉬어지네?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지. 그리고 그 애들도 몰랐을 거야.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말이야.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지? 나는 대답했지. 기다릴 사람도 기다려줄 사람도 없을 때. 애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내가 표현이 서툴러서 미안했어. 그 한마디 들으려고 30년을 기다렸는데 당신은 그걸 떠나기 3일 전에 말하더라. 죽는 날까지 내 이름은 한 번도 유산 명단에 없었어. 보험도, 집도, 통장도 다 아들 이름이더라. 그래서 깨달았지. 난 그냥 가족이 아니었구나. 당신들의 희생자였구나. 남편 보내고 상 치르고 아들이 말하더라.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요양원 들어가자. 순간 속으로 웃었지. 아, 이젠 철이 대상으로 보는구나. 그날 이후로 연락 한 통 없어. 명절? 생일? 없어. 전화기에서 아들 이름이 사라진 지 오래야. 그래서 나도 준비했지. 다신 아무도 내 걸 빼앗지 못하게. 이 집, 이 거실, 이 방, 내가 매일 쓸고 닦고 지켜낸 이 공간. 죽더라도 그 애들 손에 넘어가게는 하지 말자. 시청에 가서 기부 신청서 넣었어. 내가 죽으면 이 집은 청소년 쉼터로 가. 사람들이 웃더라. 노인이 뭐 대단한 걸 하려고 하냐고. 하지만 나는 알았지. 이게 내가 가진 마지막 힘이라는 걸. 근데 말이야, 오늘 낮에 초인종이 울리더라. 낯선 그림자, 긴 머리, 낮게 깔린 목소리, 서류 봉투를 든 손. 문 열기 전부터 알아봤지. 그 눈, 그 턱선, 잊으려고 했던 그 아이. 엄마 잘 지냈어요? 그래, 결국 올 줄 알았어. 30년 만에 문을 두드린 아이는 웃고 있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손에 들린 서류 봉투는 그 웃음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지. 엄마 잘 지냈어요? 그 말, 내 입에서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처음엔 말이 안 나왔다. 심장은 뛰고 있는데 입은 굳어버린 느낌. 한참을 보고 서 있다가 뒤돌아서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지. 그 애는 마치 자주 놀러 오던 딸인 것처럼 신발을 벗고 따라 들어왔어. 거실에 앉은 나는 입술이 말라붙을 만큼 긴장하고 있었어. 하지만 바짝 마른 그 입술로 결국 물었지. 내가 어떻게 날 찾았니?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등록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확인도 했고요. 법적으로? 그 단어가 이토록 냉정하게 들린 건 처음이었지. 저 진짜로 온 거예요. 어머니를 용서하고 싶어서요. 근데 먼저 필요한 게 있죠. 뭔데? 유산 문제요. 딸로서 정당한 목 받고 싶어요. 그날 이후 집안이 달라졌어. 아무리 닫아도 저 문틈 사이로 그 아이의 기척이 계속 밀려 들어왔어. 그 애를 보내던 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지. 작은 담요에 쌓인 채 내 품에서 떼어졌던 그 아이. 나는 돌았고 아이는 울었어. 그리고 그날로 엄마란 이름은 내려놓았지. 그렇게 보내고도 살아남았구나. 하지만 그 아이는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남아 복수하러 온 거였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엄마의 마지막을 베어내러 온 칼처럼 이 집 내가 지켰어. 남편 없이, 아들 없이, 그 누구 도움도 없이 내가. 하지만 제 피예요. 이 집을 짓는데 내 피도 들어갔다면 그건 제 몫이기도 하죠. 그 아이의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지. 왜냐면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맞다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어. 그날 밤 서랍을 열고 봉투를 꺼냈다. 찢지 않았다. 불태우지도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히 넣어뒀다. 복수는 지금 시작된 거니까. 복수는 소리 내어 하는 게 아니야.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반드시 이뤄내는 거지. 수진이가 찾아온 후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자가 왔지. 생각해 보셨어요? 딸이란 이유로 이렇게까지 매달려야 할까요?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근데 너무 서운하네요. 나는 그 모든 문자를 지우지 않았어. 하나하나 스크린샷으로 남겨놨지. 그 애는 하루가 다르게 집요해졌어. 내가 문을 안 열면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집 앞에 서 있었지. 처음엔 미안한 척 하더니 점점 말투가 바뀌기 시작했어. 엄마, 계속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확신했지. 이건 감정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걸. 이 집 아직 제 명의죠. 네, 김미정 어르신 단독입니다. 하지만 상속인으로 친자식 확인이 되면 소송이 들어올 경우 분쟁 여지는 생깁니다. 그 애가 원하는 건 집이에요. 추억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에요. 증여 취소도 가능하고 명예 트릭도 있습니다. 단 반격은 한 번뿐입니다. 그 말이 꽂혔다. 반격은 한 번뿐. 나는 그날 이후 나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지. 계좌, 명예, 사인 그동안 미뤄둔 것들을 하나씩 정리했어. 혹시 내가 먼저 쓰러지더라도 이 복수는 끝까지 가도록.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얼굴이 많았지만 그 미소들이 내겐 독처럼 느껴졌어. 누구는 사랑이라 믿었고 누구는 책임이라 믿었겠지. 하지만 나는 소외였어. 며칠 후 딸이 찾아왔어. 어머니, 자꾸 이렇게 피하시면 저도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제 정식으로 대화하자. 그날 나는 각서를 꺼냈다. 상속 포기, 조건부 협의, 마지막 제안이었다. 이게 뭐예요? 이걸 진심으로 요구하세요? 이건 내가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인간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그럼 안 하죠. 끝까지 가요. 법대로. 나는 웃었다. 그래. 그게 내 진심이었구나. 그날 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지. 진행해 주세요. 전 이제 다 정했습니다. 그 애는 복수를 하러 왔지만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였지. 그 애는 돌아간다고 했다. 그날은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복수는 쉽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 그 애는 돌아간 게 아니라 준비하러 나간 거였어. 한 달쯤 지났을까. 내용 증명이 날아왔어. 보낸 사람은 수지. 소송을 건다는 내용이었지. 친자 확인서를 바탕으로 유산의 일정 지분을 요구. 심지어는 내가 증거를 조작했다는 말까지 쓰여 있었어. 이걸 어떻게? 상대 측에서 새로운 유언장을 제출했습니다. 서명과 지문이 포함되어 있고 공증도 받아 있습니다. 유언장이 또 있었다고요? 그때 알았어. 이건 단순한 유산 싸움이 아니었단 걸. 그 애는 철저히 계획하고 있었어. 그동안 내가 방심했던 틈을 파고든 거지. 남편은 말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가끔 혼자 외출하곤 했어. 그게 설마 그 애를 만났던 거였을까? 나는 남편이
그 아이에게 마음을 줬다는 사실이 너무 늦게 가슴을 찔렀어. 그래서였을까? 그 애가 제출한 유언장엔 딸에게 집의 60%를 양도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그 사람이 날 정말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걸까? 처음으로 흔들렸다. 복수가 아니라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내가 이기려고 쌓아온 감정들이 혹시 착각이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그렇게 흔들릴 시간도 오래 가지 않았어. 그날 밤 누군가 내 집 앞 쓰레기통에 버린 종이 더미 속에서 나는 뭔가를 발견했거든. 수진, 내가 놓친 게 하나 있다. 나는 30년 동안 조용히 살았지만 바보로 산 건 아니야. 진실은 무기라고 생각했어. 그 애가 위조한 걸 밝혀내면 끝날 줄 알았지. 하지만 세상은 진실보다 더 힘센 게 있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았어. 수진의 변호사는 능수능란했어. 유언장 진위 논란, 공증받은 문서 앞에서는 힘을 잃었고 내가 발견한 증거는 정황에 불과하다는 말로 묻혔지. 본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며 피고는 부동산의 전부를 딸 수진의 유산으로 반환할 것을 명령한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 며칠 후 그 애는 사람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어. 벽에 걸린 사진을 내리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 여기 벽 새로 페인트 칠해야겠네요. 뭐라고? 여기가 내 집이니? 법원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엄마도 방 하나쯤은 쓰게 해드릴게요. 불편하게 하진 않을게요. 그 말이 제일 잔인했어. 내가 40년을 지킨 집에서 내가 잠깐 얹혀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게. 누군가의 엄마로 살았지만 누군가에게 한 번도 사랑받은 적은 없었네. 내가 이렇게 죽는다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겠지. 그래도 한 사람은 이 글을 보게 되겠지. 수진아, 내가 원한 건 집이었겠지. 그래서 집을 가져갔고 날 쫓아냈고 이젠 내 방 하나에서 죽게 만들었구나. 하지만 이 집엔 내 기운이 남아있다. 내 그림자, 내 분노, 내 저주도 함께. 나는 내 엄마였고 이제는 내 죄가 되었다. 이 집에서 살아가는 내내 내 귀에, 내 심장에 내 마지막 숨결이 들리길 바란다. 잘 살아라. 그리고 평생 날 잊지 마라. 이게 뭐야? 엄마, 일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엄마는 끝까지 기억했단다. 그리고 널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다.